네, 어제 오늘 참 차가워진 네.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슈앤 뉴스 시작할게요. 먼저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 이후 완만한 회복을 이어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성장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치 변화나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 등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KT가 영화와 게임에 대한 직접 투자에 나섭니다. KT가 게임 및 영화 직접 투자를 하려는 것은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P시스템은 기술 유출로 인해 삼성과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도 단기간에 AP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장비 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의 해를 맞아 정치인 테마주가 연초부터 줄곧 증시를 달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작전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투자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한 증권사 스몰캡 팀장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앤 뉴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선 간밤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무디스가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발언을 했네요. 큰 불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약간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고 저금리 기조 상태에서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일본의 어떤 장기 유동성 함정의 그 장기 불황으로 가지 않냐는 그런 우려 자체가 사실 경제계에 관련해서 상당히 공공연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에 사실 무디스의 어제 톰번 부사장이 사실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회의에 대해서 아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사실 한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한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전부터 지금 20년 이상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을 계속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발언 자체는 그냥 립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어떤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지 않냐, 거기에 좀 점수를 두기 때문에 일단 무디스 부사장의 발언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일단은 왜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일본과는 안 가지 않겠느냐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좀 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본과 좀 비교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0년대 이후부터 약간 성장률 둔화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만은 극심한 거품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은 사실 그 과거 이제 장기 불황으로 가기 전에 불황 상태에서도 사실 10년 동안 연 7% 이상 성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부동산 버블 논란 자체가 상당히 극심한 상태를 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왔다 말씀드리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과거 10년간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과 약간 동반하면서 거왔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불황 상태에서의 7%가 아니라 글로벌 성장 상태에서 성장세가 이어지는 수준에서의 어떤 성장,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 쇼크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사실 내년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사실 과거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무디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한 2.5에서 3.5% 수준,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전망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그런데 좀 힘을 실어준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역시나 그 경제 성장 전망할 때 과연 그러면은 실제로 최근에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대권 주자들이 뭐 성장보다는 계속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선 정치권에서도 실제적으로 일단 뭐 이런 걸 염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좀 다르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직은 복지 수준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권 성장 주자들은 사실은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내수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떤 투표권의 어떤 표를 좀 얻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는 것이고, 아직도 뭐 한국의 복지 정책 사실 유럽이라든지 기타 국가 비교하면 GDP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다는 걸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의 어떤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도 장기 복책, 지금 미국도 재정 절벽,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인데 이 무디스에서는 한국의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외환 보유고도 지금 3천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 있고요.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정부 부채 부문은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일시적 쇼크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전체적인 이런 무디스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 사실 지난 8월 정도에 한국의 신용 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장기 전망은 오히려 조금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것은 외국계 창구들이 일단 한국 시장을 좀 떠나겠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자면은 골드만삭스가 한국 혈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 뒤를 따라서 ING 자산운용이라든지 여러 기업들도 떠날 예정이다. 라는 시장의 소문이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국 시장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외국인들은 떠날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좀 골드만삭스 한국 지부겠죠. 한국 지부 자산운용 쪽에서 이제 한국 정치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보니까 어떤 종목이 편입돼 있더라도 많이 노출도 된 것 같은데요.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청산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장세 어떤 약세에 맞물리면서 어떤 대응적 약세 흐름 자체 사실 골드만삭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자문사 같은 경우도 사실 내년 초 정도 되면 금감원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좀 예상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청산펀드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청산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는 무작위적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장 불안과 함께 종목들이 어떤 사실 급격한 하락이 좀 나온다 보는 것이고요. 골드만삭스가 됐든 ING가 됐든 간에 한국 정시를 떠나는 것 자체는 사실 한국 정시를 떠나는 것보다는 아마 내부 구조적인 어떤 아시아 어떤 펀드의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이지 않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즉 한국 정시가 안 좋아서 한국을 떠난다기보다는 그룹 내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앞에 지역 평가를 하는 그 펀드 운용 차제에서 약간은 펀드 리밸런싱이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떠난 자금 자체가 한국이 실어서 셀 코리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내부적인 좀 이동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거 흐름 자체가 사실 시장에는 투심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연말입니다. 12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펀드 평가 받아야 되고요. 내년에 금융권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어떤 종목이 약한 종목들은 묻지마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일본식 불황은 없을 예정이며 연말까지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이론이 더 많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슈가 있는 종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KT가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이 로봇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영화랑 게임 쪽에 직접 또 투자를 나설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자세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지금 KT의 이석채 회장의 어떤 행보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13년에도 KT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는데 사실 어떤 기업 오너의 어떤 시각의 변화 자체는 어떤 그 기업의 주가 그리고 동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많이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나온 이야기가 보면은 영화하고 게임 사업을 직접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석채 회장이 이제 그 TF팀을 만들어서 시킨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까지 해봐라 그랬는데 실제로 KT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영화나 드라마에는 투자를 했었고요. 게임 사업 투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보겠는데 영화부터 이야기해 보면 사실은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제가 그 KT가 그동안 영화 사업, 드라마 사업에 주간 내역을 좀 보니까 2006년도 1월 2일 날 사이더스 FNH에다가 한 280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고요. 하지만 거의 실패작으로 끝났다 말씀드리겠고 드라마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올리브나인이라고 드라마 제작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실제적으로 2007년에 220억 정도를 쏟아부었다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퇴출을 시키면서 2009년도 정도에 아울퍼스라는 회사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아예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떤 미디어 산업,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강조성을 좀 주시하는 것이 이석채 회장이 못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오히려 사이더스 FNH를 통해 가지고 영화 사업, 드라마 사업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점수를 두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 초에 다시 한번 사이더스 FNH에 35억 원 정도를 추가 출자하면서 그런 강력한 좀 의사를 표시했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기업이 어떤 실제로 영화라든지 게임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컨텐츠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과연 KT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앞으로 투자의 어떤 성과 여부를 가장 판단 짓는 나름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KT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달 정도에 한 1,000억 정도의 펀드를 만들면서 양질의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좀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좀 저는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 그런 과정에서 다음 달 12월 초에 KT는 이제 가칭 아마 그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KT 미디어를 설립을 합니다. KT 미디어를 설립하게 되기 때문에 KT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올레 TV라든지 IPTV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좀 공급할 것이고, 이것이 중심이 되면서 전체적인 KT의 어떤 기존 통신 회사에서 컨텐츠 미디어 업종으로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 최근에 KT 뮤직을 이제 인수했었죠. KT 뮤직이 이제 KMP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사실 음원 시장 60%는 다 잡아버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행보가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KT 관련 주식 중에서 쭉 KT도 잘 갔습니다만 KTH라는 종목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KTH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디지털 모바일 쪽의 어떤 사업 부분을 좀 많이 점수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KTH 주가가 실제로 9월 달에 5,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최근에 9,500원까지 올라간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주에는 좀 차익 실현 욕구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안 되는 사업, 포털 사이트 파라는 확실히 싹둑 잘라버리고요. 돈 내는 쪽으로 T스피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작은 변화지만은 좀 긴 그림에서 본다면 가장 키워드는 KT가 드디어 콘텐츠 미디어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쭉 KT 그리고 계열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